어린이 의원 여러분께서도 오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법률안을 선정하고 오후에는 본회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나면 직원 안내에 따라 국회 도서관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각자 자유롭게 국회 경내를 둘러보시거나 국회 박물관 전시 시설을 관람하신 후 오후 12시 40분까지 다시 이곳 상임위원회 회의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국회 건물을 출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경능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의원과 보호자분들께 나눠드릴 명찰이 방문증 역할을 하므로 오늘 행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명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원이 모이면 본회의가 진행될 국회 본청 예결위 회장으로 이동하여 개회식 예행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예결위 회의장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의원별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의 좌석을 확인하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지도교사와 학부모님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4층 방청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수 법률안과 우수 질문서를 제출한 어린이 의원과 그 보호자께서는 상임위 활동 종료 후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식사를 하시고 12시에 예결위 회장으로 먼저 이동하여 12시 10분부터 발표 및 시상식 예행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1시 10분부터는 어린이 의원 전원이 모여 개회식 예행 연습을 하겠습니다. 개회식 예행 연습이 끝나고 오후 2시부터는 이번에 신설된 본회의장 창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참관은 기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의 참관이 아닌 실제 회의가 진행되는 본회의장 3층에 직접 입장하여 참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회의장님과 국회 부의장님을 만나 함께 참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남인순, 박덕흠 두 국회 부의장님과 고용진 사무총장님, 최규진 교육부 장관님께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의 사진은 안내책자 1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참관 프로그램에서는 국회의장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점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어린이 의원 여러분이 함께 이동하는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의 참관 모습을 지켜보시려는 보호자 여러분께서는 직원 안내에 따라 3층 본회의장 입구 앞에 있는 로텐더 또는 본회의장 4층 방청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본회의장 3층 내부에는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회의장 3층 참관 프로그램이 끝나면 모두 예결위 회장으로 돌아와 오후 2시 30분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정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우수 법률안에 대한 발표, 그리고 우수 법률안에 대한 어린이 의원 여러분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에 이어서 곧바로 시상식과 단체 기념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체 기념 촬영 후에는 의장님, 부의장님과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서울역과 용산역, 고속터미널로 이동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노원동탄역 도로에서 버스를 탑승하시겠습니다. 자세한 탑승 장소는 배부해드린 안내책자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 후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루어질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장님 입장하신 대로 시작할 예정이며 위원장님의 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 제1위원회에서는 7건의 우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토론과 투표를 통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할 3건의 법률안을 선정할 것입니다.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할 어린이 의원분들은 앞쪽 발언대로 나와서 3분 내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각 자리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와 같습니다. 그럼 발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이곳 발언대로 오셔서 먼저 위원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발언대 옆으로 이동하여 앞에 앉아 계신 어린이 의원님들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발언대로 오셔서 준비한 발표를 하시고 발표를 마치면 어린이 의원님들께 인사하신 후에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위원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원 7분의 제안 설명이 모두 끝나면 희망하는 어린이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어린이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한 안건 내용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과 그 이유를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의견도 좋으므로 부담 갖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마음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끝나면 대표 어린이 의원들은 7건의 법률안 중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안 한 건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가장 표를 많이 얻은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사내를 선포하면 기념 촬영을 한 뒤에 점심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위원장님이 입장하신 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장하시면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이 입장해 계십니다. 원래 국회에서는 박수 안 칩니다. 위원장님, 의장님 들어올 때 이렇게 박수 안 치고 하는데 오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에 우리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뒤를 보고 한 번 더 박수를 해볼까요? 원래 이제 국회에서 그 회의를 하면은 시작할 때 개의한다 그러고 끝날 때 사퇴한다고 하고 그때 이제 의사봉을 치게 되는데 그 개의하고 사퇴 중에는 이제 회의록이 작성이 됩니다. 회의록이. 혹시 그 회의록을 국회에서는 언제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 1년, 10년, 뭐 20년 그런 기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이 모든 발언은 회의록에도 작성이 되면서 이건 언제까지 보관하냐면은 영구히 보존이 됩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선 먼 길 오셨고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국회에서 참여해가지고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오신 뭐 선생님과 또 이제 부모님들이 크게 이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조력하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기회로 좋은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혹시 의사일정이라고 이게 있습니까? 네. 이제 회의를 하려면은 아직 회의는 시작 안 했어요 지금. 회의를 하려면은 한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의사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일정은 말 그대로 오늘 회의 때 논의할 그 주제들인 거죠. 그리고는 또 이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의원들이 정족수라고 그러는데 참여를 해야 되고 현재 오늘 41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회의를 진행할 때 41명 중에 5명만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의결을 해야 되는데 41명 중에 10명이 의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의사 정족수, 뭐 의결 정족수라고 다 정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의결을 하게 될 때 그 정족수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오늘 7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것을 듣고 각각 안건 또는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해서 3건을 오후 본회의에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이제 통상 국회에서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그런 용어를 쓴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제1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1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병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 의원으로서 전국의 어린이들을 대표해서 국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제1위원회는 교육, 과학, 기술 분야 법률안을 제출한 학교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이 어린이 국회 연구회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고심하여 마련한 법률안과 질문서를 이곳 국회에서 발표하고 표결하면서 어린이 국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직접 수행해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경험하는 의정 활동이 멋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성실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입니다.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제1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 소수초등학교 권호연 어린이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촌 늘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민간교육 자원연계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한 법률안, 전남 광주 산정초등학교 정예준 어린이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대상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안전 보장에 관한 법률안, 울산 두서초등학교 김민성 어린이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플랫폼 내 아동 청소년 유해 광고 금지에 관한 법률안, 옌타이 한국국제학교 김찬우 어린이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 한국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된 법률안, 경기 시화 나래초등학교 김나희 어린이원이 대표 발의한 초등학생 성장 차이를 반영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기준 개선에 관한 법률안, 경남 김해 신안초등학교 이성주 어린이원이 대표 발의한 혈침형 교과서 사용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강원 율곡초등학교 김태훈 어린이원이 대표 발의한 현장 체험학습 의무화 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입법조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1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과학, 기술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회가 한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와 같은 법안을 다루는 데는 국회도 이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이 위원회가 교육, 과학, 기술 분야 법안을 제출을 다 담당을 하는 위원회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부분일 것 같아서 우리 그 법률이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기술 발전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의사일정도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 수요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최근에 이런 그 기술 발전에 따른 법을 만들었던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그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촉진 지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되는 법이고, 또 반도체법이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 및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 그리고 또 다음 달 8월 달도 시행이 되는 법이고요. 언론에 보니까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졌어요. 인공지능 발전과 심리 기반 조성에 관한 법은 올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컨대 인공지능과 같은 거를 또는 반도체와 같은 것을 전 국가적인 측면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을 일반법이라고 할 때 국방부만 따로 규율하는 국방반도체법이 지난달에 통과가 돼가지고 올 12월 달에 시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제안한 법안들을 제가 다 읽어보고 오늘은 그 중에 7개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제안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또는 개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7분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실 텐데 긴장하지 마시고 결국은 여기 계신 어린이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준비한 부분들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산촌 늘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민간교육 자원 연계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충북 소수초등학교 권오현 어린이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수 안 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어린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소수초등학교 어린이 위원
권오현입니다. 오늘 저는 농산촌 늘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민간교육자원 연계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선생님이나 시설 부족 등 학교 자체 내 문제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촌 작은 학교의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진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현재 저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지역 돌봄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탁구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즐거운 탁구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충북 괴산군에서는 작은 학교의 늘봄학교 문제를 극복할 좋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가 체육관이나 특별실 같은 학교의 시설을 제공하면 그곳에서 지역의 돌봄센터가 함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봄센터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센터까지 안전하게 인솔해 주셔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크게 줄었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30은 제가 2학년 때 전교생 수입니다. 그리고 48은 제가 6학년이 된 현재의 전교생 수입니다.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저희 학교의 만족스러운 지역 연계 돌봄 프로그램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발길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 국회 연구회는 이렇게 훌륭한 지역 연계 모델을 전국의 농어촌 학교로 확산시켜서 어느 지역에 살든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률안의 핵심 내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의 협력과 나눔입니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와 지역 돌봄센터가 손을 잡고 함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학교와 교육청은 돌봄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는 체육관이나 특별실 같은 시설을 제공하여 친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연결하여 늘봄학교의 교육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의 전문가분들이 늘봄학교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 전문가들이 돌봄센터의 훌륭한 교육 노하우를 나눠주는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늘봄학교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더욱 알차고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한 이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봄센터로 이동할 때 반드시 인솔 책임자를 배정하여 항상 선생님과 함께 이동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선 안심 셔틀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돌봄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들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어린이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어린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친구들도 차별 없이 훌륭한 늘봄학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현 어린이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대상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안전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 광주 산정초등학교 정예준 어린이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린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한정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정예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아십니까? 영화 그녀 헐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집니다. 2013년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상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아동복지기관 효로부산이 전국 아동청소년 3,300명을 조사했습니다. 무려 94%, 즉 10명 중 9명은 AI 챗봇을 사용해 본 적 있었습니다. 절반은 AI가 나를 이해해 준다고 느꼈고 3명 중 1명은 AI를 진짜 사람처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10명 중 4명은 챗봇의 대답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챗봇은 항상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챗봇의 마음을 기댔던 청소년이 가장 힘든 순간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챗봇을 미루다가 개인정보 유출과 차별 표현으로 3주 만에 문을 닫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어린이를 지키는 AI 챗봇 규제법을 미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를 위한 AI 챗봇 안전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궁금한 것을 묻고 숙제를 부탁하고 때로는 외로운 마음까지 챗봇에게 털어놓습니다. 24시간 친구처럼 대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유해한 내용, 잘못된 위기 내용, 개인정보 유출, 지나친 의존이라는 4가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어른을 위한 보호장치는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AI 챗봇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어린이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 잘못된 정보 같은 유해 내용이 어린이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셋째, 어린이가 위험한 마음을 표현하면 챗봇은 즉시 보호자나 상담기관 등 진짜 도움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의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만큼 수집하고 보호자가 언제든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잘 지키는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안전 AI 인증을 부여합니다.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기술이 칭찬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영화 허를 상상이 된 지금 이제 법도 현실을 따라와야 합니다. AI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 없는 친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가 AI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법률안에 어린이 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사일장제 3화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플랫폼 내 아동 청소년 유해 광고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를 위한 울산 두서초등학교 김민성 어린이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어린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도서초등학교 어린이위원 김민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무료 AI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시죠? 무료로 유용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 도중 갑자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로운 광고나 도박 같은 사행성 광고가 나와 당황했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힌트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끝까지 봐야 하거나 광고를 끄고 싶은데 X 표시를 너무 작게 숨겨놓아 실수로 광고를 누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학습에 집중해야 하는 교육 공간에 해로운 광고와 교묘한 소음수 기법 등이 등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관을 침해하고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플랫폼 내 아동 청소년 유해 광고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AI 디지털 교육 플랫폼 안에서 아동 청소년 유해 광고가 파워 동영상 등 어떠한 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힌트 제공 또는 무료 이용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강제로 시청하게 만드는 보상형 광고 역시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광고 닫기를 어렵게 만드는 소금지 기법, 일명 다크 패턴 기법을 제한시키고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정부 차원의 아동 청소년 AI 디지털 교육 플랫폼 안심 인증제를 도입하고 안심 인증을 받은 개발사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비와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넷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동으로 1년에 2회 이상 해로운 광고가 노출되는지를 감독하고 교육부는 학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자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플랫폼의 노출을 차단시키거나 가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어린이 국민 여러분, 저희 학생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학습 환경을 위해 의원 여러분 소중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어린이요.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외한국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옌카이 한국국제학교 김창 어린이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에서 오신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제외한국학교를 대표하여 온 옌타이한국국제학교 의원 김창우입니다. 제외한국학교를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제외한국학교는 세계 곳곳에 있으며 중국 13곳을 포함하여 총 34곳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위해 한국학교가 설립되었고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이 다닙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가 한국어로 수업을 들으며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외한국학교는 한국에서 다니는 여러분과 다르게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출생률 저하, 부모님의 사업 등의 이유로 우리 학교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제외한국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면 학교 급식 비용은 현재보다 더 비싸지며 나중에는 학교 급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학교 급식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는 제외한국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제 주요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외국민교육법 제31조 국고 지원 중 제외한국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와 학교급식법 제4조 제외한국학교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외한국학교에서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먹으며 학업급식의 목적에 맞는 생활하고 싶습니다. 이 법률안이 꼭 통과되어 세계 여러 곳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초등학교 성장 차이를 반영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기준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 시환 아래초등학교 김나희 어린이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원아래 초등학교 6학년 김나희 어린이위원입니다. 어린이위원 여러분, 전체 학생 수가 같은 두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학교는 저학년 학생이 많고 다른 학교는 고학년 학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학교에 필요한 교직량도 정말 같을까요? 학교 A는 저학년 학생이 많고 학교 B는 고학년 학생이 많습니다. 두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같지만 저학년과 고학년의 구성은 다릅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우리의 키와 몸은 계속 자랍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활동량과 필요한 영양, 식사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학년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영양과 급식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교 급식 자료를 찾아보고 영양 선생님께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학교 급식 식품비는 1학년인지 6학년인지보다 전체 학생 수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자료처럼 학생 수가 같다고 해서 실제로 필요한 급식량까지 항상 같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 오늘 저는 초등학생 성장 차이를 반영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기준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기준을 마련할 때 전체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년별 학생 수와 학생들의 성장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별 학년 구성과 학년별 배식량, 식품비 사용 평양 등을 조사하여 식품비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데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개선하면 전체 학생 수가 같더라도 저학년과 고학년의 구성에 따라 각 학교에 필요한 급식량을 지원 기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필요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실제 급식량에 맞는 식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어느 한 학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다른 학년의 급식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에게 성장 단계에 맞는 급식을 충분히 제공하자는 제안입니다. 어린이원 여러분, 모든 학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언제나 공평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 구성과 필요한 급식량을 살펴보고 그 차이에 맞게 지원하는 것도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학생 구성은 다릅니다. 필요한 급식량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학생의 건강 성장 차이를 위해 이 법률안에 소중한 찬성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혈침형 교과서 사용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남 김해 신안초등학교 이성주 어린이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기내신안 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연구회 대표 이성주입니다. 저희는 펼치는 교과서 사용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하는 펼치형 교과서란 스프링 제본이나 180도 앨범형 제본 등을 적용하여 교과서를 완전히 펼치거나 반으로 접을 수 있어 학생들이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다가 교과서 가운데 겹치는 부분에 글자를 쓰거나 필기할 때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재의 교과서는 필기를 하려고 하면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한 손으로 교과서를 눌러야 하고 교과서가 반으로 접히지 않아 책상 위에 교과서와 필기를 함께 놓으면 공간이 적다고 느낀 적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프링 제본이나 앨범형 제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가운데가 접히지 않고 180도 이상 완전히 펼쳐지거나 반으로 접을 수 있는 교과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는 학생들이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펼쳐져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의 불편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글 시트를 활용하여 국내 지역 초등학교 학생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약 96.7%인 2,900명의 학생들이 현재의 교과서가 불편하며 펼치는 교과서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의 교과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학급을 대상으로 국어 교과서를 스프링 제본하여 180도로 펼쳐지거나 반으로 접히게 제작한 뒤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5명 중 20명이 현재의 교과서보다 훨씬 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원하는 경우 펼치는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펼치는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둘째, 저학년 학생과 장애학생 등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 더 좋은 펼치는 교과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기존 교과서를 모두 펼치는 교과서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교과서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펼치는 교과서를 선호하는 학생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펼치는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과서는 매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학습 도구입니다. 제 법률안이 채택된다면 내년에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펼치는 교과서를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으로 접을 수 있는 교과서는 책상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중학교 생활도 한층 편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학교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위해 저의 법률안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발표에 대해 질문을 하나. 그거는 조금 이따가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 주세요. 다음 이제 의사일정 마지막입니다. 제7항 현장 체험학습 의무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원 율곡초등학교 김태훈 어린이를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오신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릉 율곡초등학교 대표 김태훈입니다. 오늘 저는 현장 체험학습 의무화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미안하지만 사고가 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서 올해는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도 만들지 못하고 교실에서만 공부해야 한다면 정말 아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정말 교사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시스템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생생한 역사, 문화,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또한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피로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현장 체험 학습은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 체험 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인솔조사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부담감으로 인해 현장 체험 학습을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적 기회와 소중한 추억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대책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3대 안전망을 법제화함으로써 교사는 안심하고 학생을 인솔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장 체험학습 인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묻지 않고 국가가 이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둘째, 학교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선발, 배치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와 지방단체는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장소의 안전정보, 이동경로, 안전 매뉴얼, 응급대응 체계 등을 학교에서 제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법률안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사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더 풍부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통해 교사는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수업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본 법률안은 위축된 현장 체험학습을 정상화하여 미래 세대의 창의성, 사회성,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공교육의 교훈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현장 체험학습은 단순히 놀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또 하나의 도시입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배울 기회를,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그리고 안전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대한민국. 저의 현장 체험학습 의무화 법률안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상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항상 국회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라는 게 반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건 토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자유스럽게 의견을 제시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하겠다고 손든 어린이 몇 항에 대해서 하시는지요? 6항에. 그러면 나오셔서 잠깐 질문을 하시고 6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송주 어린이 의원이 답변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어느 학교 누군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관동초등학교 이윤찬입니다. 방금 6항을 잘 들었습니다. 6항은 기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와 다르게 펼치명 교과서에 대한 법률안은 제가 처음 접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